2019년 1월 18일 그라나다에서의 마지막 날. 간단히 컵라면으로 밥을 때우고 아침부터 차에 올라 고속도로를 탔다. 우리는 오늘 스페인의 산토리니라 불리우는 알라마 산맥에 위치한 작은 마을 프리길리아나에 갈 예정이다. 그리고 유럽의 오아시스라 불리는 스페인 남부 휴양지 메르아에 들러 지중해의 멋진 경치를 둘러볼 예정이고, 다시 숙소로 돌아와 그라나다의 마지막 밤을 아람브라 궁전의 야경과 함께 보낼 예정이다. 프리길리아나를 제대로 구경하기 위해서는 푸른 하늘이 필수라는데 1월인데도 나름 운이 좋았던 것 같다. 오늘도 변함없이 날씨는 화창하다. 고속도로를 타고 1시간여를 달려 국도로 빠져나오자 드문드문 보이는 하얀 집들과 구불구불한 산길이 눈앞에 펼쳐진다. 그리고 이윽고 알라마 산맥 깊숙한 곳에서 하얀 집들이 병풍처럼 둘러져 있는 프리길리아나를 보게 되었다. (1492년) 그라나다 왕국이 멸망하고 카톨릭 군대가 이 지역에 처음 왔을 때 이 하얀 마을은 이슬람인들의 마을이었다. 초기 부임한 카톨릭 세력의 시장은 쓸모없는 유혈 사태를 피하기 위해 마을 사람들의 개종을 권고하는 선에서 이 마을을 운영했었고, 이렇게 개종된 이슬람인들은 모리스코라는 이름으로 불리워져 카톨릭 유대민족들과 한동안 평화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카톨릭 권력자들은 결이 다른 이슬람인들에 대한 더욱더 강한 통제를 원했고, 이들에 대한 세금은 차별화되어 더욱더 무겁게 매겨지기 시작하였다. 더욱이 카톨릭 이외의 종교를 이단으로 규정했던 필립 2세는 왕실 실용법을 제정하여 그들의 언어와 전통 의상까지 금지시켰으며, 그들이 보던 아랍책들을 하루아침에 모두 불살라버렸다. 법이라는 것은 항상 그렇다. 만드는 사람도 나름 이유와 명분이 있겠지만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법들이 쏟아지면 그 피해는 상상을 초월하게 된다. 이러한 억압이 계속되자 1569년 마침내 이슬람인들은 저항을 선택하였고, 그라나다에서 시작한 반란은 이곳 프리길리아나까지 퍼지게 되었다. 커다란 산맥으로 둘러싸여 자연 방패의 역할을 하던 이 지역은 어쩌면 변변한 무기조차 없던 이슬람인들에게는 스페인군을 막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고, 그들은 교대로 밤을 새워가며 이 마을을 지키고 있었을 것이다.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카톨릭 세력의 군인들이 몰려오자 당시 이곳 프리길리아나 산맥에 숨어있던 이슬람인들은 통나무를 굴리고 돌을 던져 그들을 막아내고자 하였다. 하지만 아녀자들과 농민들로 구성된 이들은 산탄총과 활로 무장한 카톨릭 군대의 상대가 될 수 없었다. 금세 이 지역은 2000명 이상의 이슬람인들의 피로 덮이게 되었고, 남편 그리고 아들과 함께 싸우던 수많은 이슬람 여성들은 능욕을 피하기 위해 절벽 위에서 몸을 던졌다. 이 지역 역사상 가장 참혹했던 이슬람인들의 반란은 수천 명의 희생자를 남기고 그렇게 끝이 났다. 마을에 도착하니 역시 젊은이들에게 인기 있는 곳답다. 차를 주차하고 걷는데 하얀 집들이 병풍처럼 늘어서 있다.
우리는 보다 멋진 전망을 보기 위해 하얀 집들 사이에 이어진 가파른 계단을 올랐다. 해안가 언덕마을. 마을 전체가 하얀색이다. 골목길을 걷는데 하얀색 벽들과 파란 대문이 마치 그리스에 온 듯하다. 사진 잘 나올 것 같다. 따님이 이쁘다며 무지 좋아한다. 우리는 마음껏 사진을 찍고 다시 골목길을 서성였다. 아들한테 딱 걸린 동네 길고양이 한 마리. 오래된 이발소와 동네 아저씨의 구수한 목소리. 장사를 준비하는 골목길 선술집 아줌마. 사는 곳은 달라도 어디에나 있을 법한 그런 풍경들. 골목길을 걷다가 우연히 보게 된 날띠 낡은 벽화와 카톨릭과 이슬람 그리고 유대, 세 종교의 화합을 기리는 우물만이 이곳에 있었던 그 옛날의 비극을 알려준다. 한참을 걷는데 골목 어귀에 말 한 마리가 서 있다. 자세히 보니 창틀에 묶여 있다. 안장도 그렇고 실제 주민들이 사용하는 말인 것 같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이곳에서 숙박하는 사람들을 위해 언덕 위 골목길까지 짐을 나눠주는데 사용되는 말이란다. 아무리 그래도 창틀에 매달려 있다니. 동물을 유독히 좋아하는 딸내미. 불쌍한 듯 한참을 쳐다본다. 어쩜 사람만큼 잔인한 동물은 없다. 인본주의가 시작된 지 500~600년. 신의 시대였던 중세가 인간에게 그랬듯 인본주의는 자연과 동물에게 잔인한 것 같다. 딸내미가 그토록 좋아하는 돼지갈비가 반평남짓 우리에서 한평생 갇혀 지내던 새끼들이라는 것을 안다면 딸내미 마음은 어떨까? 시무룩하던 딸이 뭐 좀 먹잖나. 우리는 프리힐리아나 전망이 가장 잘 보인다는 카페에 들러 앉았다. 딸내미는 가게에 가더니 한참 동안은 서성인다. 커피와 음료를 시키라며 준 카드를 쥐고 이미 기념품들에 눈이 가고 있다. 전망이 예술이다. 우리는 한참 동안을 그렇게 쉬다. 하얀 집들로 가득 찬 그 언덕길을 내려와 인증사진을 찍고 둘, 셋. 둘, 셋. 다시 차에 올라 유럽의 발코니라고 불리우는 휴양지 네르하로 향했다.
10여 분쯤 달렸을까? 우리는 멀지 않은 곳에서 메르하 해변을 바라볼 수 있었다. At the roundabout, take the third exit. 여기도 집들은 모두 하얀색이다. 해변가에 도착하니 이국적인 야자수와 파라솔들이 눈앞에 펼쳐진다. 말로만 듣던 지중해다. 고대 카르타고와 로마 문명의 시작이 되었던 바다. 그리고 그들 간의 수많은 전쟁이 벌어졌던 곳. 아이들은 오자마자 조개 껍질을 줍는다 난리다. 한국에 가져갈 기념품을 대신할 듯. 마누라도 함께 가세한다. 알았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한참 동안 이 지중해 해변을 즐기다. 우리는 점심을 먹기 위해 인근 타파스바를 찾았다. 아들놈이 또 사고를 쳤다. 아마 지나가는 개를 건드린 듯. 다행히 주인이 별말 없이 간다. 말로만 듣던 지중해. 1월인데도 날씨가 정말 따스하다. 4월부터는 수영이 가능하다 하는데 조금 아쉽기도 하다. 바다 경치가 한눈에 바라보이는 곳. 살 엄청 타겠다 근데. 우린 한 식당을 골라 점심을 먹기로 했다. 유양 온 분들인지 여기 사는 원주민들인지 나이 드신 분들이 많다. 갑자기 은퇴 후 살기에는 너무 좋은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아 간대학교. 한국에서 그냥 그거 반가운 아니야. 전화가 왔다. 안녕하세요. 애들 고모가 걱정이 되는 듯 아이들 안부를 묻는다. 네. 아, 그러면 선생님 이따가 프랑스 들렸다가 그거 입고 가는구나. 통화가 끝나고 좀 기다리자 반가운 음식이 나온다. 스페인 물가가 싸서인지 이것저것 시키는데도 큰 부담은 없다. 우리는 그렇게 점심 식사를 해결하고 메르하를 떠나 차를 타고 다시 그라나다로 향했다. 숙소에 도착해보니 호텔 앞 광장에서 인형극이 펼쳐지고 있다. 주변 아이들이 몰려와 신기한 듯 구경 중이다.
춤추는 인형도 그렇지만 인형을 바라보는 아이들의 모습이 귀엽다. 그리고 그 평화로운 인형극은 우리가 호텔에 들어와 낮잠에 들 때까지 아이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잠시 낮잠을 자고 일어나 우리는 인근 스페인 식당을 찾아 그동안 먹고 싶었던 빠에야를 다른 음식들과 함께 시켰다. 그리고 오늘 저녁도 다 비운 후 아람브라 궁전의 야경을 보기 위해 첫날 들렀던 니콜라스 전망대를 다시 찾았다. 그라나다에서의 마지막 날인데 아람브라 궁전의 야경을 빼놓을 수는 없었다. 도착하자마자 사람들이 장난 아니다. 이 광장은 아마 지금부터가 시작인가 보다. 한동안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기다리니 하늘은 붉게 물들기 시작했고 우리는 그렇게 한참 동안 노란색 조명으로 옷을 갈아입은 아람브라를 감상하였다. 더 어두우면 깜깜해졌구나. 어? 더 어두우면 깜깜해. 늦은 시간 우리는 알바이신 골목길을 걸어 숙소로 향했다. 어두운 골목길과 노란 조명들 그리고 오래된 집들 지금 과연 어느 시대인지 그 경계가 모호해진다. 우리는 그렇게 그라나다의 마지막 밤을 보냈다.